삶은 때때로 말투가 사람을 평범해 보이게 하고 세련미가 부족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련됨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과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는 3가지 대화 유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자신을 개선하여 더욱 멋진 노년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8번째 항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자신의 고생담으로 돌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업무, 영화, 일상적인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경험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끼어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 내 생각이 나서 말인데 라며 대화의 방향을 자기 이야기로 끌어갑니다. 만약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이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일 경우 듣는 이들이 점점 무관심해지거나 심지어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여성들은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나 며느리에 대한 불평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 영화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네요 라며 말문을 열거나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라며 대화를 불평으로 몰아갑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야기가 길어지고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상대가 그 얘기 저번에 들었어요 라거나 더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치채지 못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끝내거나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화를 시작할 때 저는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 자체로 이미 차별적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 사항을 덧붙이거나 때때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함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목소리 낮추기는 보통 그들이 이야기의 내용이나 인물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때때로 절대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은 우리랑은 좀 다르죠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는 그 사람도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라고 덧붙여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에 등장했는데 필자는 중소기업의 한 대표였습니다. 그는 나는 항상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을 국내 노동자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 증거로 나는 그들에게 현우, 예은, 하나, 도윤과 같은 한국 이름을 지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차별의 예입니다.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도 자신들만의 이름이 있으며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존중이 아닌 배려, 부족의 표시입니다. 이는 편협한 사고방식과 깊이 박힌 차별의식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을 자주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나는 공부를 잘했어.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해. 또는 내 남편은 고위직이야 등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는 발언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인과의 대화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 라거나 내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잘 봤는데 노력은 안 하더라 와 같은 말을 통해 은근히 자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합니다. 또는 우리 집은 정원이 넓어서 청소가 힘든데 오늘도 사람을 불러서 청소했어 라고 말하며 정원이 없는 집과 비교하는 등 무의식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거의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아가 크고 쉽게 자만심에 빠져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들의 표정이 바로 변하거나 칭찬받은 사람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만약 칭찬을 받은 사람이 직장 동료라면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또는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신의 과거 성공담을 꺼내어 상대의 성과와 상관없이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그 정도는 했을 거야 이며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칭찬을 거의 하지 않으며 가벼운 칭찬으로 무마하려 해 상대방이 그들의 억지스러움을 쉽게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모든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면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받아들이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이건 나랑 맞지 않아 라거나 고향의 아픈 아버지를 돌보러 가느라 시간을 못 냈어 등 이유를 대며 변명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이었다면 더 잘했을 거야 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노력하라는 충고를 한다면 일은 쉽게 자존심을 상하고 일까지 그만두며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몰라본다고 화를 냅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용기가 없어 스스로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만과 오만으로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이들은 주제를 무시하고 엉뚱한 댓글을 달거나 대화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다른 사람이 답한 질문을 다시 묻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때때로 그들은 상대방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해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은 오직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주변의 이야기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든 대충 대답하고 곧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주제를 바꿉니다. 두 번째 유형은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은 타인의 논리나 관점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려듣고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자주 오해하거나 완전히 반박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합리적으로 반박해 대화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정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은 상대방의 말에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며 자신이 제시하는 논리도 부적절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 그들은 표면적인 것만 붙잡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틀린 논리에 집착합니다. 또한 이들은 정보의 일부분만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자기에게 반대되는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며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테러에도 이유가 있다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은 테러에도 이유가 있다 라는 부분만 듣고 나머지 반대 입장은 무시해 오해를 초래합니다. 이런 피상적인 이해 방식은 그들을 대화에서 의미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전체 이야기의 의미에 집중하고 작은 디테일에만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말을 길게 하면서도 정확히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체 이야기 중 일부만 파악할 뿐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의견이 다른가요? 라고 물으면 부정하지만 여전히 돌려서 말합니다. 이러한 두루뭉술한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길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처럼 시작한 후 관련 없는 논거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로 인해 이야기가 점차 초점을 잃게 되고 듣는 사람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정 예시로 시작했다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라고 말하려다가 관련 없는 세부 사항과 부차적인 인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여 원래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고 불명확한 대화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쉽게 변하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벼운 비판만 있어도 얼굴빛이 즉시 변하며 상대가 상사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동료나 부하 직원이라면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긴장하는 것은 아니고 기분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도와주거나 유머러스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므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농담을 이번에 다시 했을 때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반대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반응은 주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분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은 술을 마실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은 그들이 방 안의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외부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파트너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화가 방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이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듣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관련이 없는데도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며 진정시키려 하면 당신이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불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대응할 때는 특히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이 진정된 후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하여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쉽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숨을 참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친한 사이라면 이 이야기 별로 재미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바꾸자 라고 솔직히 말할 수도 있지만 낯선 사이에서는 마지못해 참고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닐은 자신이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소설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소한 세부 사항과 함께 신이 나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줄거리를 다 말해버리면 상대방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아직 보거나 읽지 않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또한 대리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실제로 스스로 경험할 때처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지루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닐은 이야깃거리를 영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모르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제들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자리에서도 상대가 알지 못하는 회사 얘기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듣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은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닐은 또한 비슷한 평가를 반복해서 사장님은 결단력이 부족하시고 부장님은 친절하지만 까다로우셔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대방에게 실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해 상대방의 지루해하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고 상대가 불편해하는 태도를 감지할 만큼 섬세하지 못합니다. 섬세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마련입니다. 닐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이야기도 마치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뉴스에 나온 기사나 상대방이 경험한 일조차 자신만의 새로운 발견처럼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 영업부서로 이동한 후라면 주위에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유치한 주의사항을 자랑스레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대부분 기본 수준의 것이어서 듣는 사람에게는 미숙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박한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부족하고 어설픈 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 저는 말이 그저 가볍고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종종 행동도 성의 없이 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단순히 자기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중요한 결정, 때로는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아름다운 말습관을 기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섬세한 말습관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